어서 오세요. 네 번째 글입니다. 이곳은 미래의 세계일 거라는 확신이 들었다. 그걸 정확히 확인하고 싶었지만 어디에도 캘린더 같은 것이 없다. 미래에게 그것을 물어보려다 그만 입을 닫았다. 내가 과거에서 왔을지 모른다는 가정도 너무 터무니없어. 나는 다시 미친 사람 취급을 받을 수도 있다. 방의 왼쪽 끝에 침대가 놓여 있는데 그 위에서 표범이 엎드려 나를 노려본다. 너무 놀라서 몸이 굳었다. 그런 나를 보고 미래가 또 웃었다. 표범은 전혀 움직임이 없다. 그것은 인형이었다. 허리 부분이 늘려있는 것으로 보아 베개로 사용되는 것 같았다. 샤워하지 않을래? 미래가 벽 쪽을 가리키며 말했다. 투명하고 어두운 창이 보였다. 아마도 나의 몸에서는 땀 냄새가 날 것이다. 그녀가 역겨워하고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내가 고개를 끄덕이자 그녀는 벽을 향해 샤워하자. 하고 말했다. 순간 안쪽이 환히 밝혀지며 안개가 피어올랐다. 옷은 세탁기 속에 넣어두면 돼. 세탁기는 벽 안에 내장되어 있었다. 빛나는 로고들은 알아보기 쉬웠다. 세탁기의 문이 열리며 혓바닥이 쑥 기어나왔다. 옷을 하나씩 벗어놓자 그때마다 혓바닥은 옷을 날름 삼킨다. 그녀는 옷을 벗고 있는 나를 물끄러미 쳐다보고 있다가 내가 어색해하자 총총히 책상 앞으로 걸어갔다. 샤워실은 물을 분사하는 수많은 장치가 있었다. 물의 온도는 즉시 조절이 되었고 폭포처럼 쏟아지게 하거나 안개처럼 피어오르게 하는 등 로고만 누르면 마음대로 조정할 수 있었다. 몸이 더럽혀졌습니다. 때를 밀어드릴까요? 뜻밖의 목소리가 들려와 깜짝 놀랐다. 나는 침착하게 미래가 그랬던 것처럼 대답했다. 좋아. 기치용 침대가 불쑥 솟아올랐다. 나는 망설임 없이 침대에 편히 누웠다. 침대에서는 여러 가지 손이 뻗어 때를 밀고 비누칠을 하고 물을 뿌렸다. 그 손들은 내 몸을 뒤집기까지 했다. 나는 침대에 엎드려 불어오는 훈풍을 즐기다 그만 잠이 들었던 것 같다. 침실로 가서 주무십시오. 나는 깜짝 놀라 일어나 창밖의 미래를 살펴보았다. 미래는 책상에서 뭔가를 열심히 하고 있다. 내 몸은 이미 보송보송 기분 좋게 말라 있었다. 세탁기에는 나의 옷이 속옷부터 차례차례로 걸려 있다. 옷을 다 입고 나자 신발이 밀려왔다. 새 운동화였다. 아니다. 땀과 먼지로 더럽던 내 운동화가 새 것처럼 깨끗이 세탁되어 있었다. 미래는 일에 몰두해 있다. 일하는 모습이 진지하다. 미래는 여러 가지 일을 한다고 했다. 아이들의 식사를 관리하는 일을 하면서 까망이라는 어린이 동아리의 고문 역을 맡고 있다. 그것은 어린이들에게 상담과 대화를 해주는 정신적인 리더 역할이었다. 그런 일은 많은 부수적인 작업들이 필요했다. 나도 일에 관한 욕심이 많았었다. 그런 점에서 미래는 나와 많이 닮아 있다. 미래는 이렇게 말했다. 아이들은 개인주의 성향이 강하고 사회성이 없어. 아예 친구를 사귀고 싶어 하지도 않아. 또 욕망이나 의욕 같은 게 적어. 그래서 정신력이 약하고 모든 걸 쉽게 포기해. 무엇보다 판단력이 흐려서 문제야. 그렇구나. 가장 큰 문제는 애들이 너무 외롭다는 것이야. 부모들이 자신들만을 위한 삶에만 빠져 있기 때문이야. 부모들이 아이들을 돌보지 않는다고. 그것이 사회적으로 커다란 문제야. 이런 아이들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는 것이 교육계의 난제지. 우리에겐 수많은 종류의 일들이 있는데 그중 70% 정도가 어린이를 위한 것이고 또 대부분 프리랜서야. 아, 프리랜서. 나는 욕심이 많아 너무 많은 일을 맡아버렸어. 그런데 만약 내가 할 일을 시간 내에 맞추지 못하면 오히려 벌금이 발생하고 그 벌금은 정확히 내 구좌에서 빠져나가 버려. 그래서 난 늘 일에 쫓겨.
미래는 나를 쳐다보지도 않고 테이블 위를 손으로 찢고 밀고 당기고 있었다. 그 작업이 너무 이상해서 나는 말없이 옆에서 그녀를 지켜보았다. 여자의 독특한 향이 은근히 코를 자극했다. 그녀는 자신이 관리하는 까망이라는 동아리에서 함께하는 즐거움이라는 운동을 전개하고 있었다. 그런데 아이들은 그 운동에 전혀 관심이 없었다. 미래는 어찌하든 아이들의 관심을 끌어보려고 안간힘을 쏟고 있었다. 마치 내가 살던 세상에서 유튜버들이 조회수를 늘리기 위해 별짓을 다 하는 것과 똑같다. 미래는 아이들이 모이는 방을 새롭게 장식하고 있었다. 모임방의 모든 풍경이 입체로 보였다. 액정 속의 풍경은 축소된 실물들이 실제로 있는 것처럼 보였다. 작업에 필요한 작품이나 소품들은 사이트 창고에 가득 있었다. 그러나 아이들은 상투적인 것보다 직접 만든 새 작품을 까무러치게 좋아해서 힘들어도 새로운 분위기를 만들어 주어야 인기가 유지된다고 한다. 그 인기는 곧 그녀의 일에 대한 평가가 되고 그만큼의 캐시가 충전된다고 했다. 그러나 그녀의 공작 실력은 별로였다. 그래픽 도구의 전자펜으로 스케치하다가 잘 되지 않으면 수정하고 입체로 편집하는 데 많은 시간을 소모했다. 나는 공부하다가 지겨울 때 애니메이션을 만들던 경험이 있어. 그중 하나를 나에게 맡겨달라고 했다. 나는 도깨비들이 모여 춤을 추는 옛날 분위기를 연출했다. 그녀는 나의 그림과 공작 실력에 놀라고 있었다. 일손을 멈추고 나의 작업만을 지켜보았다. 미래는 한 손을 내 어깨에 올려놓고 표현하고 싶은 내용을 보충 설명하며 나의 손놀림을 주시했다. 간간히 그녀의 몽실한 두 가슴이 등을 누르거나 어깨를 스쳤다. 그것은 무시할 수 없는 감촉이었다. 나는 자꾸만 달아오르는 흥분을 억제하며 초가집 앞마당 한가운데 타오르는 모닥불을 피우고 춤추는 도깨비들을 만들어 그녀의 설명에 따라 입체화했다. 여자 도깨비의 가슴을 문지르면 젖가슴이 커다랗게 부풀고 허리를 두드리면 잘록하게 되었다. 도깨비들의 개개의 춤 동작은 나의 동작을 그대로 따라하면서 입력되었다. 나는 도깨비 팬티 춤을 미래에게 가르쳐주어 같이 춤추기도 하고 봉산탈춤에서 취바리가 중을 희롱하는 동작을 입력하기도 했다. 취바리의 춤을 썸네일로 하여 대문에 걸었다. 그때 한 아이가 그 모임방에 들어왔다. 손가락 같은 인형의 모습이다. 그게 모임방 구석구석을 실제로 돌아다니고 있다. 내가 놀라서 쩔쩔매자 미래는 그게 한 아이의 아바타라고 한다. 아이를 대신해서 아바타가 모임방에 직접 들어온다는 것이다. 아바타의 행동은 본인의 실제 행동이고 느끼는 감촉도 감정도 본인의 것이라 한다. 갑자기 전에 없이 수많은 아이가 도깨비 마을로 모여들었다. 아이들은 아니 아바타들은 도깨비 곁으로 모여들었다. 도깨비가 춤을 추자 모두 함께 따라서 춤을 추었다. 아이들이 소리치며 깔깔대는 웃음소리가 실제로 실내에 가득 찼다. 아이들의 만족도는 즉시 통계표에 기록되고 있었는데 하늘을 찌르는 듯했다. 그 높은 인기의 성과는 그녀가 한 달간 열심히 일한 것을 추월했다며 그녀는 침대 위를 뒹굴며 기쁨을 감추지 못했다. 미래는 이제 나를 아주 살갑게 대했다. 내가 무슨 말을 해도 미래는 이해해 줄 것 같았다. 미래야, 응? 난 과거에서 온 것 같아. 여기는 내가 살던 세계의 미래가 아닐까? 뭐야? 과거에서 미래로 흘러온 과정을 컴퓨터로 볼 수 있겠지? 그걸 보면 나의 의문이 모두 풀릴 거야. 정말 시간을 건너뛸 수가 있을까? 그래, 알아보자. 내가 살고 있던 시기가 언제야? 2025년, 어마, 지금부터 200년 전이야. 지금은 2222년이거든. 그렇게 해서 들여다본 과거의 기록 영상들은 너무 놀라웠다. 믿을 수 없었다. 그건 아수라장이고 지옥이었다. 수많은 빌딩이 주저앉으며 한 줌의 재와 먼지로 변했다. 저게 사람이 사는 건물이야? 응, 그때는 누구의 건물이 가장 높은가 서로 경쟁했어. 겁도 없네. 저렇게 송곳처럼 뾰족한 건물이 위험한 줄 몰랐을까?
나는 급히 2000년대로 거슬러 올라갔다. 2000년 초 지구의 키워드는 당연히 온실가스 배출 억제였다. 지구의 평균 온도 상승을 2도씨 이하로 막아내자는 것이 2015년 파리에서 체결된 국제협정이었다. 단기 목표로 5년 내 탄소 배출량 10% 감소하고 중기 목표로는 10에서 15년 내 화석 연료 사용량 50% 감축하고 장기 목표로 2050년까지 탄소 중립을 달성하자는 것이었다. 저는 지구촌의 모든 화석 연료를 친환경 에너지로 전환해야 했다. 그러나 친환경 설비는 투자비가 높고 생산 및 관리에도 많은 어려움도 있어 2030년에 이르러서도 전 에너지 생산의 40%에도 미치지 못했다. 그것도 원자력까지 포함된 수치다. 원자력은 폐기물 처리가 한계에 달했다. 따라서 2030년이 지나면서 지구의 온실가스는 사상 최고치로 치솟았다. 그러나 국제사회의 흐름은 그 반대로 흘러갔다. 러시아 우크라이나는 휴전과 전쟁을 반복하였고 중동 분쟁도 끝없이 이어졌다. 중국과 서남아시아에서도 교전이 일어났고 한일 간에도 분쟁이 일어났다. 전 세계 인류의 환경 개선을 위한 노력은 단 한 발의 대포알로 소진되었다. 국제 간 경쟁은 날로 심해졌다. 미국의 높은 관세 정책이 불꽃이 되어 퍼져갔다. 극심한 무역 갈등과 영토 분쟁에 이르기까지 세계 경제는 무참히 파괴되었다. 히토류 금속, 반도체 등이 무기화되어 국제사회는 경제적 양극화로 치달았다. 국제협력의 기후 협약 따위는 이미 잊혔다. 자국의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화석 연료 사용은 당연시되며 대폭 증가했다. 야, 너무 지루해. 내가 과거에서 왔다는 건 모두 인정할게. 우리 그만 보자. 미래는 등 뒤로 어깨를 끌어안으며 귀에 속삭였다. 아니야, 이건 아주 중요한 일이야. 에이, 시시해. 미래는 나에게서 떨어져 나가 침대에서 뒹굴었다. 2040년이 지나면서 지구의 기후는 급격히 변화되었다. 국지적 강우가 일시에 쏟아져 곳곳에 홍수가 터지고 집안이 무너졌다. 겨울에도 열대성 태풍이 몰아치고 여름에도 우박이 내렸다. 빙하가 소멸하고 해류가 바뀌자 지구 대륙판의 균형이 깨지며 아무 곳에나 지진이 발생하고 화산이 터졌다. 2050년은 파리협정에서 탄소 중립을 이루자는 원대한 목표의 해였다. 그러나 2050년은 지구 환경이 참혹하게 무너지는 기점이 되었다. 너무 강한 허리케인은 태양광 패널을 날려버렸고 풍력 발전소를 쓰러뜨렸다. 엄청나게 늘어난 강수량과 국지적 호우가 댐들을 무너뜨렸다. 곳곳에서 지진이 발생하여 고층 건물을 쓰러뜨렸다. 지구촌에 대란이 발생했다. 전기의 공급이 끊기고 많은 도시가 사라졌다. 수많은 이재민이 먹을 것을 찾아 동물처럼 몰려다녔다. 하늘에서 본 군중의 모습은 검은 연기가 땅 위를 휩쓸고 다니는 것 같았다. 살아있는 좀비들이었다. 아무리 잔인한 영화에서도 볼 수 없는 지옥이었다. 군중은 메뚜기 떼처럼 농장을 휩쓸었고 보이는 동물은 모두 잡아먹었다. 뭐야? 저게 사람이야. 맞아? 언제 왔는지 미래가 등 귀에서 비명을 질렀다. 인류 사회를 복구하기 위해서는 수많은 에너지가 필요했지만 고갈되어가는 화석 에너지마저 국제사회의 강력한 무기가 되었다. 미국에서는 전 세계 과학자들을 모아 핵융합 발전을 급하게 시험하다가 폭발로 수많은 과학자가 건물과 함께 사라져버렸다. 한국인 3명도 AI가 말했다. 인류는 더 이상 구제될 수 없다. 오직 죽어 사라져야 할 생명이다. 인류란 진실로 찰나적인 존재다. 우주의 관점에서 시간, 공간, 환경, 어느 면으로도 그 존재를 찾을 수 없다. 측정된 우주 역사는 138억 년, 그 시간 속에 인류 역사는 스치는 순간도 없다. 측정된 우주 공간은 465억 광년, 그 속에 지구의 공간은 오직 추상적이다. 우주의 최대 온도는 플랑크 온도. 그 온도에서 지구는 물론 아무 물질도 없다. 지구는 온도가 단 5도씨만 올라가도 환경 변화로 인해 모든 인류는 사라진다. 이때 한국의 과학자들은 나노의 세계를 깊이 연구하고 있었다. 첨단 AI 반도체도 나노의 기술로 제작하고 있었다.
나노의 세기가 뭐야? 그 크기가 10억분의 1m로 언제나 분자의 세계지. 주 박사는 팀을 이루어 식물의 광합성을 인위적으로 재현했다. 광합성은 식물의 나노 세계에서 전자를 이동하고 반응시켜 분자를 분해 결합하는 인간의 능력으로는 접근 불가능한 분야였다. 주 박사는 엽록소의 조직에 활성 전자를 포집하여 광자의 힘을 최적으로 활용하는 데 성공했다. 그는 잔디의 DNA를 하늘의 구름에서 배양하여 녹색 구름을 만들었다. 녹색 구름은 풍부한 햇빛과 물, 탄산가스로 에너지를 생산하는 기적을 이루었다. 녹색 구름의 명반응에서 얻어지는 수소와 산소, 탄소의 양이 많아졌다. 주 박사는 수소와 산소를 에너지원으로, 탄소는 나노튜브를 생산하였다. 탄소 나노튜브로 제멋대로 흩어지는 녹색 구름을 띠로 뭉쳐갔다. 녹색 구름은 잔디밭이 되어 수백 킬로미터로 이어지며 원을 이루었다. 잔디밭은 원을 이루자 전자파로 인해 회전하기 시작했다. 탄소 나노튜브는 잔디밭의 혈관이 되어 에너지를 이동, 축적했다. 잔디밭은 또 다른 잔디밭으로 이어지며 전국으로 세계로 이어졌다. 올림픽 깃발의 오름처럼 이어지며 회전하는 잔디밭은 교통수단이 되었다. 결국 거대한 하늘길이 완성되었다. 하늘길은 광자를 모두 흡수하기에 땅에서는 보이지도 않았다. 하늘길이 늘어갈수록 대기의 이산화탄소는 대량 소모되었다. 지구 환경은 개선되어 갔고 또 탄소 섬유의 공급도 늘었다. 그 탄소 섬유로 거대한 구형 건물들이 제작되었다. 육각 뼈대로 구성된 구형 건물은 어떤 태풍이나 지진에도 끄떡없다. 그리고 얼마든지 그 크기를 크게 만들 수 있다. 또한 최소의 비용과 최적으로 최대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 도시마다 동형의 대형 건물이 들어섰고 전국을 떠돌던 수천만의 이재민을 모두 수용하였다. 전국은 농경화 또는 공원화되었고 이재민의 식생활도 어느새 해결되었다. 여기서 쉬었다가 5번째 글로 오겠습니다. 이제 서막이 끝나고 장르가 바뀝니다. 기대해주세요.